주간의 통영 소식을 한 번에 전해드리는 한산신문의 뉴스 콕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통영시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22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체류형 관광을 육성하고 새로운 국가 관광 성장 동력 창출 및 정부 차원의 통합적 야간관광 정책 및 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022년 처음으로 추진했습니다. 국제명소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지난달 24일 서면 심사와 29에서 31일 현장 심사를 통해 국제공모형은 인천시, 성장지원형은 통영시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통영시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통영시 야간관광 정책 수립 및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받게 되고 야간관광 기본 모델 구축을 위해 1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야간 관광의 성공적 추진은 체류형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천영기 통영시장이 직접 공모 발표를 하는 등 통영시에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통영시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밤 9시 5광 통영이라는 주제로 디피랑 국내 최대 규모 야외 야간 디지털 테마파크, 동피랑 벽화마을, 강구안 통영전통중앙시장, 삼도 수군 통제형 통영의 역사와 문화, 서피랑 야간경관 조명을 연계한 5개의 야간관광 스팟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드론 나이트쇼, 야간 축제 행사 등 야간 콘텐츠와 야간 포토존 조성, 조선군선 야간 조명 설치 등 야간 경관명소, 통제형 야간 개장, 야간 관광 안내소 운영 등 야간 관광 여건 마련 등의 3가지 구성 요소로 공모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통영시는 체류형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지난 2020년 10월 국내 최대 야간 디지털 파크인 디피랑을 개장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개장 236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 관람객의 90% 이상이 관광객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통영시는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해 서피랑, 통제형 등에 대한 야간 관광 조명을 설치하고 야간 축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야행을 4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산대첩축제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야간에 실시, 주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산업계가 HDC 현대산업개발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통영거제 고성어업피해대책위원회 간 피해보상 약정 체결이 오리무 중입니다. 약정에 명시될 피해보상 예치 조항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통거고 대책위는 수협중앙회를 비롯 굴수협 고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보상 예치금 700억 원을 산정하고 약정 체결서를 현산에 전달했습니다. 현산은 예치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매달 1회 현산과 통거고 대책위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있지만 예치금에 대해서는 5개월가량 입을 닫고 있습니다. 통거고 대책위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인들의 극심한 피해를 우려하며 수년간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 인가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사업 취소를 결정함으로써 어업인들은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통영에코파워가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이 통영에코파워의 손을 들어주며 통거고 대책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사는 통영에코파워를 중심으로 그간 미뤄왔던 통영천연가스 발전 사업을 가속화했습니다. 성동조 선해양 3야드 부지에 발전소 건립을 골자로 한 공동추진 협약을 한화에너지와 체결, 이어 한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통거고 대책위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가스공사와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냈지만 공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태곤 통영대책위 위원장은 LNG 가스 발전 시 열을 식힐 용도로 파이프를 이용해 해수를 빨아올린습니다. 이때 염소 등 화학물질이 해수 내 플랑크톤과 미생물을 소멸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물이 다시 바다로 배출되면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치어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산란장이자 굴 양식장들이 밀접한 안정만 지내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고 탄식했습니다. 한편 통거 고 대책위는 이달 약정 체결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시 현장 집회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영체육청소년센터 수영장의 지지부진한 운영에 회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수영장이 2시간 시간제 및 50에서 70명 인원 제한으로 운영되는 점을 꼬집으며 자율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또 개장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 수영 강습이 여태껏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수용인원 대비 샤워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열악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개장했던 중림 통영체육청소년센터 수영장이 생활체육진흥은커녕 실망감만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수영장은 개장 전부터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체력 단련장, 다목적 체육관 등 시설을 고루 갖춘 청소년센터는 지난 1월 2주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지만 수영장만 시설 정비 보수 사유로 시범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실 시공에 따른 수조 내타일 팽창 현상이 문제였습니다. 보수공사 후 지난 2월 시민들에게 문을 열었지만 예상치 못한 입장 시스템으로 이용객들은 온전히 수영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키오스크로 112용권 결제 후 입장이 가능했고 오전 6시, 오후 9시 2시간씩 끊어 시간제로 운영했습니다. 게다가 시간대별로 50에서 70명의 인원 제한을 두어 자리가 다 차면 입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용객들은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청소년센터 수영장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예약 등록 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월 회원제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11 시간대별 2시간 고정 입장과 50에서 70명 인원 제한이라는 원칙은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전 예약 시 오전 6에서 8시를 선택해 등록하면 회원은 한 달간 해당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오후 수영장 입구에서 회원 1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10명 모두 시간제 운영에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그중 수영장 회원 A씨는 왜 이렇게 융통성 없는 운영을 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강습이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강습을 우선 고려해 시간제로 자유수영을 배치하는 건 100번 이해한다. 하지만 현재 강습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제와 인원 제한을 두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회원들을 불편하게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개장 후 7개월 동안 시행되지 않는 수영 강습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때 시설 규모가 400 이하인 경우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400 이상인 경우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소년센터 수영장은 310로 전자에 해당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인력 부족의 문제로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영장에는 3명의 수영 강사가 있습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들은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를 대신하는 중입니다. 이에 수영장 회원 B씨는 청소년센터 수영장은 공공체육시설로서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 강습으로 시작돼야 하는데 7개월 동안 감감무소식인 행태는 납득이 안 된다. 수영을 배우고 싶어도 아무런 여건이 없어 독학으로 고군분투하는 회원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다. 곧 털어놨습니다. 열악한 편의시설을 비롯 수질 오염 또한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청소년센터 수영장은 시간대별로 50에서 70명을 수용합니다. 동일한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인원이 시설을 사용한다면 그에 맞는 제반이 갖춰져야 하지만 샤워장, 화장실, 개수대 등 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품 보관함은 100개인데 샤워기는 13대에 불과하고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 2대와 양변기 1대가 전부입니다. 심지어 여자 화장실의 경우 양변기가 1대 밖에 없는 장애인 화장실을 모든 여성 회원들이 공용으로 씁니다. 수영 물품 세척을 위해 대부분의 수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개수대는 아예 없습니다.
또 수질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수영장 물은 한번 채워놓으면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재순환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경과하면 탁해지기 마련. 분기마다 물을 전부 빼내고 다시 채워야 합니다. 수영장 회원들은 개장 이후 이 과정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영장 회원 CC는 이용객의 시간과 인원을 통제한다면 그만큼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샤워기가 부족한 건 고사하더라도 사람 한 명 들어가는 장애인 화장실을 모든 여성 회원들이 공용으로 쓰는 상황은 처참한 수준이다. 그 흔한 개수대조차 없는 형편의 실소가 나온다. 또 수영장 욕수를 교체하지 않는 것은 통영관 내 수영장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청소년센터 수영장은 통영시청이 통영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민원에 대해 통영관광개발공사 측은 시와 사전 협의해서 한시적 시간제로 운영 중이다. 당초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도 자율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시간제 운영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시와 논의한 결과 우선 시간제로 시행해보자는 결정을 내렸다. 절충안을 찾아가겠지만 자율시간 입장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기한 휴장 중인 남망산 실내 수영장의 경우 50m 규모였지만 청소년센터 수영장은 그 절반인 25m로 축소되다 보니 수용인원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 30명만 돼도 빽빽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다. 평림동 수영장이 개장되면 민원이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통영시 평림동 우포마을. 선선한 초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황홀한 노을을 타고 음악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점점이 떠 있는 섬들과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풍경처럼 마을 주민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 특별한 행사를 기획, 통영시민과 관광객을 초대합니다. 통영관악합주단 2022 찾아가는 음악회 통영 우포마을 노을음악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통영관악합주단 김소곤 단장과 25명 단원의 용기 있는 결단에 평림어 총계를 비롯 마을 전체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오후 6시 평림동 우포마을 물량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통영관악합주단이 주최하고 합주단과 평림초교 총동문회가 주관합니다. 김소곤 단장이 지휘하는 이번 음악회는 베토벤 5번 교향곡 록 버전으로 시작됩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흥겹게 박수칠 수 있는 그룹 퀸의 히트곡 메들리, 가요 메들리 등으로 이어갑니다. 또 바리톤 이종훈 경남대 음악교육과 교수와 충렬여중 락밴드 아이리스 IRIS 23기 정체라 가수가 특별 출연합니다. 바리톤 이종훈 교수는 칸촌의 나폴레타나의 대표자고 솔레미오 등을 연주하고 전국 청소년 동아리 대회 대상의 주인공 충렬여중 락밴드 아이리스는 조용필의 모나리자 등 흥겨운 분위기를 몰아갈 예정입니다. 군살 없는 가창력 희망을 노래하는 초대 가수 정체라는 인생은 소풍처럼 좋은 걸 어떻게 등의 노래를 노을과 함께 들려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우포마을 최초의 큰 음악회이자 실험적인 무대입니다. 관악합주단 역시 바다와 노을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마을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경품 추첨 등 철저하게 주민이 즐기는 음악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